안녕하세요. 동백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가는데 어르신들 꽃 구경은 많이 하셨나요? 꽃이 지고 난 자리엔 새순이 돋고 상가들의 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나인댄스가 준비되어 있고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봄에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는 법을 임수 강사님께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하는 의자 체조를 준비해 봤는데요. 다 함께 즐겁고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어차피 돌아서 갈 사랑이라면 다시 생각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나를 찾아자 근심을 털어놓고 나를 찾아자 슬픔을 묻어놓고 나를 찾아자 슬픔을 묻어놓고 나를 찾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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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자 잊자 오늘 밤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아무리 찾아자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래 버려라 월월 벗어버려라
물같이 바람같이 찬란해. 담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장공은 나를 보고 비 없이 찬란해. 버려라 벗어버려라 훨훨. 담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훨훨훨. 물같이 바람같이 찬란해. 물같이 바람같이 찬란해.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엔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나 오늘이
안녕하세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맘때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고 미세먼지가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감기 걸리기 쉬우시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통해서 내 몸 안에 들어와 쌓여있는 중금속을 몸 밖으로 쫓아내고 내 몸의 면역력도 끌어올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제철에 나는 재료 몇 가지로 건강한 내 몸 만들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면 미나리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이 미나리가 건강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미나리는 각종 중금속을 해독 정화를 시켜줍니다. 미나리는 음식이나 미세먼지와 함께 우리 몸에 들어와 쌓여있는 중금속 등을 흡수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미나리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시켜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여오면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또 이 미나리는 혈전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혈전은 피 속에 있는 단단한 피덩어리이죠. 이게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틀어막아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전을 줄이는 약 중에 잘 아시죠?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미나리는 혈전을 없애주는 최고의 천연 아스피린입니다. 자, 무수, 또 무시라고도 부르죠. 소화효소가 많아 소화불량이나 복통, 위궤양 증상의 치료에 활용이 되고 또한 허약해진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무는 성질이 따뜻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음식을 소화하고 가래를 없애며 관절을 부드럽게 하면서 오래된 회소나 기침, 각혈 등의 증상을 치료해 줍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제이며 많이 먹어도 탈이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무 껍질에는 무 속보다 비타민C가 배나 더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벗겨내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파 뿌리에 면역력의 증진에 좋은 알리신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아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우리 몸을 괴롭힐 때 막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여 체내의 면역력을 항상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파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하여 우리 몸을 해독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 몸을 정화, 해독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여 제가 해독수라고 붙여봤는데요.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 5리터에 미나리 400g, 그 다음에 무 400g, 대파는 뿌리와 흰 부분을 쓸 겁니다. 뿌리와 흰 부분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는 국물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우러날 수 있도록 적당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미나리가 너무 기르니까 이걸 한 3등분 해주겠습니다. 자, 대파는 뿌리를 이용하는데
흰대 부분까지 다 좋은 같은 역할을 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흰대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셔서 물 5리터에 그것을 갖다 붓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걸 물이 끓을 때까지 강한 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약불로 줄여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이때 약불로 줄여줍니다. 약불로 줄여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팔팔 끓인다고 이 좋은 성분이 우러나오는 건 아닙니다. 약불로 조금 보글보글 끓이면 그때 이 대파나 무나 미나리 속에 있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다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간장 3분의 1티스푼만 집어넣어 주시고요. 또 식초 3분의 1티스푼.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식초 너무 많이 넣으시면 위가 상할 수 있으니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한번 마셔보실래요? 새로운 맛이에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예. 네, 이렇게 해독수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감기에 좋은 감기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무를 말린 무 말랭인데요. 차를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팬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요걸 3조각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도 1스푼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마른 생강이 있으면 마른 생강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생강청을 만들어 놓은 걸 넣겠습니다. 미나리가 차가운 성질이긴 하지만 이런 무와 생강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10분 동안 우리시면 아주 맛있는 감기차가 나옵니다. 자, 감기차가 나왔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혈전을 녹여주는 천연 아스피린 이 미나리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자, 미나리를 이렇게 줄기만 손질하여 5cm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양고추를 같이 넣어줍니다. 또 이렇게 절여놓은 생강도 같이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간장 1컵, 설탕 1컵, 식초 1컵, 그다음에 아까 미나리, 무, 배추 끓인 물 1컵, 설탕을 이렇게 녹여주시고요. 설탕과 식초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달게 드시고 싶으면 1컵 넣으시고요. 달지 않게 넣으시고 싶으면 조금만 2분의 1컵 이상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안 넣어주면 또 식품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적당히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주 1컵을 넣습니다. 소주는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아찌가 발효되면서 알코올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알코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미나리가 간장에 절여져서 숨이 절여지면 조금 가라앉을 겁니다. 자, 완성된 장아찌 담아서 3일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고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미나리가 또 혈전을 용해주는 미나리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고추도 국물에 녹아나서 나중에 먹으면 적당히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봄에 많이 나오는 미나리와 무, 또 대파 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부바
맞춰서 신나는 라인 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주 부분에서는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신 후에 음악에 맞춰 가볍게 리듬을 타주겠습니다. 다리도 흔드시고 엉덩이도 흔드시면서 리듬을 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작으로 오른발을 먼저 앞으로 보내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올리고 박수. 왼발 들어 나오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옆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은 옆으로 박수. 다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옆으로 박수. 여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텐데요. 오른발이 먼저 나가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옆으로 90도 틀어서 방향을 돌려줍니다. 다시 왼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오른발이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나가면서 차차차 스텝을 밟을 텐데요. 하나, 둘, 왼발 뒤로 보내주고 다시 오른발로 제자리 중심 잡아주고 왼발 왼쪽으로 차차차 오른발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발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른발 먼저 제자리에서 스텝을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밟아줍니다. 제자리 스텝 후에 오른발 먼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여기까지가 한 동작인데요. 쉬우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박자에 맞춰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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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잘 보셨나요? 그러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다 함께 라인 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바 불에 불을 봐. 내 사랑은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불에 불을
이번 시간은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새 어르신들 자신의 건강에 대해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치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인드 강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치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치매에 안 걸리려면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거제아동병원 원장님이신 박진홍 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홍 원장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89세이신데요. 시골에서 혼자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와 통화할 때마다 치매 걱정을 하시는데 뭐 자꾸 까먹는다고 치매가 아니냐고 자꾸 걱정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운이 너무 엄청 밝거든요. 고향에서 여기 거제까지 오시는데 길 옆에 산자락을 보고 여기가 광양이다, 하동군이다, 사천군이다 다 아셔요. 제가 길을 잘못 들면 막 뭐라고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절대 치매가 아니시거든요. 아주 건강하신데 건망증일 뿐이신데 걱정을 달고 계십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된다는 말이 많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망증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저도 상당히 심합니다. 치매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건망증은 왜 생길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망증이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건망증의 원인은 용량 초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용량 초과입니다. 너무 많이 써서 뇌를 끊임없이 써서 건망증이 생기는 거죠. 치매를 이해하시려면 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크게 뇌는 세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이거 생각입니다. 저를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거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 느낌이 있죠. 느낌은 감정입니다. 나는 네가 좋아, 이건 느낌입니다. 춥다, 이건 느낌입니다. 싫어, 좋아, 이거 다 느낌입니다. 화가 난다, 먹고 싶다, 이거 다 느낌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위는 뇌 안쪽에 있거든요. 이걸 변연계라고 하거든요. 이해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것은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데 숨을 쉰다. 이거는 반응입니다. 그냥 나를 숨쉬게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고 뇌를 느끼고 변이를 느끼고 배변, 소변을 누게 한다. 이런 것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밑에 있습니다. 뇌관과 시상하부가 그것을 담당합니다. 뇌세포는요, 매일 50에서 100만 개가 죽습니다. 새로 생기지 않거든요. 다른 세포는 새로 생깁니다. 피부세포도, 식도, 위, 점막 세포도 다 새로 생기거든요. 뇌세포만 재생이 안 됩니다. 실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습니다. 쓸 것보다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어도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50에서 100만 개 죽는데요. 엄청나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많이 죽어도 80%가 남아 있습니다. 80%니까 700억 개가 남아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 개가 죽으면 옆에 세포가 다 커버를 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대량으로 죽게 되는 것 말고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860억 개가요, 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마다 1000개에서 10,000개의 돌기가 나오는데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연결된 것을 모두 세보니까 무려 10조에서 100조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연결된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알츠하이머 병보다도 혈관성 치매가 더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알츠하이머가 더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훨씬 많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두 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뇌에도 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통해서 안 통하는 뇌 조직이 죽는 것이 뇌경색입니다. 뇌졸중이죠. 뇌졸중이 뭡니까? 반신불수,
하반신마비, 말도 못하죠. 그리고 전신마비가 옵니다. 이게 뇌졸중입니다. 혈관성 치매도 혈관이 막혀서 오는데 이 두 병이 다릅니다. 뇌졸중은 뇌조직이 크게 죽는 것이고요. 치매는 깨알같이 작게 죽는 것입니다. 치매는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거고 뇌졸중은 큰 혈관이 막히는 거죠.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하반신마비, 전신마비, 언어장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집을 잊어버립니다. 열쇠에 둔 곳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쇠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은요,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잖아요. 치매는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모릅니다. 서서히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일종의 뇌졸중입니다. 조그맣게 뇌졸중이 계속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치매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매는 증상이니까 증상의 원인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바로 아주 작은 뇌졸중입니다. 무증상 뇌졸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증상 뇌졸중이 반복하다 보면 치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알츠하이머 병은 뭐냐? 알츠하이머 병은요, 혈관이 막히지 않습니다. 뇌세포 사이에 찌꺼기가 낍니다.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생기는 병입니다. 뇌세포 사이에 찌꺼기가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죠. 뇌졸중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만약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면 치매 진행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70까지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요 90세 남자 90세 여자가 95세까지 살지 못하시면 조기 사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 노화라고 하죠. 늙어가는 것도 다 같지 않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 50명이 정상적으로 늙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가 비참한 고령을 맞게 됩니다. 죽지도 않아요. 죽겠다 하면서 옆 사람 다 괴롭히고요. 병원만 살찌게 하고 이분들 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게 100명당 10명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신나게 잘 살다가 죽을 때 확 죽습니다. 이거를 988-234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100명 중에 10명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늙는다 하면서 늙어갑니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죽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선택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래요? 아니면 9988-234 하실랍니까? 두 병이 다르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혈관이 막히고 하나는 찌꺼기가 뇌세포 사이에 생겨서 온다고 했죠. 그런데 따져봤더니 원인은 다 똑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 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치매를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만성 피로,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어깨가 항상 무겁고요. 오후만 되면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쑤셔서 환자 보는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맨날 찡그리는 얼굴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몸이 쌩쌩하고 활발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오후만 되면 어깨가 쑤시고 뒷골이 땡겨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피곤해요.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우 신경성이에요. 쉬세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병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포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세포 기능을 나쁘게 하는 것을 봤더니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죠. 첫 번째 성격이 뭐냐면 완벽주의죠. 이런 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죠. 두 번째는 없는 걱정 땡겨 사는 스타일이죠. 이런 분들이 치매도 잘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치매가 안 걸리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감정 적응 능력입니다. 나쁜 기분을 빨리 좋은 기분으로 바꿀 줄 알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직장인도 학생들도 모두 두 가지 있어야 성과를 냅니다. 첫 번째는요, 높은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되죠. 높은 에너지는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기력입니다. 사람이 기력이 없으면,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의 기력이 좋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정적 감정. 예, 긍정적 감정입니다. 기분이 항상 좋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몸에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요, 마음이 긍정적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나쁘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소진되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치매도 안 걸리겠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2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모든 곳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평이 좋아요. 일도 잘해요. 성과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결혼 생활도 좋아요. 건강 상태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건강도 좋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요, 원래 심리적으로 안 좋았던 사람들, 막 불행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심리적으로 편해지고 행복해지도록 하니까 나가서 수입도 좋아지고 행복도 늘어나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은 곧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일을 할 때도 어떤 날은 되게 일이 잘 돼요. 어떤 날은 일이 안 돼요. 일이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 차이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것이 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씩 왼수가 있어요. 모친님들, 부친님들, 첫 번째 왼수가 누구입니까? 직장인들의 왼수는 누구입니까? 괴롭히는 상사. 학생들의 왼수는 시험이겠죠, 시험.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까운 사람 중에 왼수가 많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 부인, 자식, 같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왼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이 되게 높은데, 기대감은 높은데 몰라주면 어떻게 된가요? 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속담에서 어디에서 뭐가 난다고 했죠? 예,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죠. 내 마음의 곡간, 내 몸의 곡간, 내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의 곡간이 충분하게 있어야만 그때부터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아내,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감정에서, 나의 곡간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곧 나의 삶입니다. 이 바로 써먹는 감정관리법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 너무 힘들 때 바로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개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종을 치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종만 쳐도요, 개가 침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종소리가 들려오고 음식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종만 쳤는데 침을 개가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이게 감정 조절의 원리입니다. 감정 조절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조건 반사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첫사랑하고 같이 있었던 장소, 그런 장소에 가면, 그리고 같이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 그 같이 듣던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추억에 잠기면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조건 반사가 생기는 거예요. 괜히 미운 사람 있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위의 평판도 좋은 사람인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냐면 내 뇌 속에 안 좋은 조건 반사가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상, 얼굴 모양, 머리 스타일, 말투가 옛날에 나와 안 좋았던 사람을 너무 닮았어요.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탁 튀어나오면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감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보고 듣고 하면서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감정의 조건 반사라는 겁니다. 이 조건 반사를 좋은 방향으로 틀어놓으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기분이 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좋은 조건 반사를 몸속에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로, 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로또를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우리 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짧지만 행복한 순간에는 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집에 가면 어린 딸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안기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살냄새와 아이의 포동포동한 그 살을 만질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몇 분 가냐면요, 딱 30초 갑니다. 한 5분 지나면요, 왼수가 됩니다. 피곤한데 계속 놀아달라고 해요.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행복했던 순간 하나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행복했습니까? 손자 녀석을 안을 때 행복했습니까?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했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짧지만 그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지만 짧습니다. 그게. 이런 순간이 오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걸 느끼다가 뭐 길을 걷다가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느끼는 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아, 지금이다. 다시 한번. 아, 지금이다. 내가 이 행복한 순간을 느끼는 순간에 이 왼손을 잡고요, 이렇게 잡고 행복한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는 겁니다. 여기 행복한 감정이 30초, 1분이면 없어지죠. 그러면 손을 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와 똑같냐면 신기하게도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순간에 찹싸게 빠르게 이 손을 잡으면 손을 잡기 위해서 뇌가 움직여야 됩니다. 뇌가. 그 다음에 그 손가락에 닿는 느낌 있죠. 그 손가락에 닿는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행복한 감정. 내가 지금 너무 손잘 안 와서 너무 행복해. 그 감정하고 이 손가락에 딱 이렇게 닿는 이 느낌. 이 느낌을 동시에 느끼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이 행복한 감정과 손가락에 닿는 이 느낌을 이 두 가지가 한 번 만나고 또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게 계속 만나면 조건 반사가 됩니다. 이게 조건 반사가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개가 종소리 들으면 침을 흘리는 것 같이 손가락을 잡으면 행복했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좋은 음악을 듣지 않아도 손잘 앉지 않았는데도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옆에 계신 왼수가 속을 긁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기분이 확 상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자꾸 기분이 다운이 돼요. 그러면 손을 꺼내세요. 심호흡을 3번 딱 하시고요, 손을 잡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감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행복해집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 작은 행복 절대 놓치지 마시고, 행복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지금이다. 이렇게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외치시고, 어디 가셔도 음악을 듣다가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면 빨리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많이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꼭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만 되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주먹을 꽉 쥐어도 됩니다. 귀를 잡아도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동작을 하셔야 돼요. 맨날 귀를 만지셨던 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들, 주먹을 안 쥐었던 분들은 주먹을 쥐고, 이게 특이한 동작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우면서도 특이한 동작, 그런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왼손과 오른손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왼손에 했다 오른손에 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손을 잡으면 오른쪽 내려가고요, 오른손을 잡으면 왼쪽 내려 올라갑니다. 왼쪽 했다가 오른쪽 했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쪽에 정해진 손으로만 해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이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녀가 차이가 있죠.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걱정할까요? 걱정의 대상이 있죠. 내 몸에 대한 걱정을 하죠.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사고로 당할까?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배신을 당할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성취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질까? 낙방을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걱정을 합니다. 걱정은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을 반복해서 하면요, 이 많이 하면요, 그러면 기력이 딱 소진이 돼요. 내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걱정만 하면요, 하루가 힘들어요. 머리가 땡기고요, 뒷골이 땡기고, 그냥 기운이 다 빠지고 피곤하고 온몸이 아파요.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많은 장기에 기능장애가 오죠. 검사해봐도 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은 또 치매를 부릅니다. 그러면 걱정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한 대로 됩니다. 걱정한 대로 되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취가 안 됩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봐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떨어집니다. 치매에 걸릴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치매에 걸립니다.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거 봐라, 걱정한 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걱정은 유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걱정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걱정이 생기느냐? 첫 번째가 부모의 영향입니다. 자라날 때 부모나 학교에서 영향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커집니다. 걱정이 많은 부모는 그 자식들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걱정이 많다면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부모님은 걱정이 많았던 분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충격을 겪었을 때 생깁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시험에 낙방했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걱정은 습득하는 경로가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나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회 전체가 걱정이 많으면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세요. 보면요, 맨날 걱정을 해요. 걱정이 뭐 한 90% 이렇게 돼요. 걱정만 하게 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걱정이 물들게 되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하면 치매가 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길인 셈입니다. 이 스트레스인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 아니면 내가 걱정하는 나쁜 것, 이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일어난 게 아니고 단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좋은 것 원하기, 아니면 미래에 일어나는 나쁜 것 걱정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나쁜 것 걱정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것 원하기가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생각이 둘 중 하나이죠. 좋은 것 원하기, 나쁜 것 원하기. 즉 걱정하기가 되는 겁니다. 걱정을 줄이는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좋은 것 원하기입니다. 내가 나쁜 것 원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나쁜 일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일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잘못될까 걱정을 하면 정말 잘못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라고요? 걱정이 아니고요, 좋은 것 원하기입니다. 좋은 것을 원하잖아요. 확실히 걱정이 줄어듭니다. 치매를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몸을 원하시면 치매가 안 옵니다. 걱정 줄이기 두 번째가 미래 예측 대비라는 겁니다. 이건 원하기와 조금은 다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쁜 일만 생각하는데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리고요,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도대체 얼마나 나쁜 일이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요, 뭐 별로 나쁜 일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실패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실패라는 것은요,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도 괜찮다.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다. 내가 뭐 건망증에 걸려도 괜찮다. 이런 걸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걱정 줄이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당장 걱정을 그만두길 시작해 보십시오. 걱정을 줄이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여러분,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걱정이라는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나쁜 것을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매를 걱정하는 것은 치매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을 그만하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기 재밌게 보셨나요? 강사가 뭐라고 했죠?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했죠. 걱정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가 온다고 했죠. 맞아요. 어르신들 걱정 이제 좀 그만하고 사세요. 걱정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